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50대 중반이 되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소극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에서 간절함과 동시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래의 마음이란 게 참 비슷해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더 크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40이 넘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때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들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이제 그만 정착하고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시도냐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듣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를 생성성 대 침체성의 위기라고 불렀죠. 즉,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2세 김모 씨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나는 뭐 하며 살았나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대요.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 정말 잘 이해돼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공존하는 거죠.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나이 들면 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전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60대,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생물학적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10년 전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냐고 말렸대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 후에 개인전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지금은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나이와 성공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중년기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인내심도 큰 장점이죠.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중년기 변화가 왜 가능한지 심리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년기는 자아 정체성 재구성의 시기예요.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에 의해 자신을 정의했다면 중년기에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두 번째로,
중년기에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려는 동기가 생겨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감정 선택이론이라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49세 박모 씨는 2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늘 언젠가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갑자기 언젠가는 언제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본인도 불안했대요. 하지만 3년 후 작은 식당을 열어서 지금은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성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중년기에는 경험의 축적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와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서 지혜로 작용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년기에는 외부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많이 좌우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해져요. 이게 오히려 변화에 유리한 심리적 조건이에요.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중년기에 놀라운 변화를 이룬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55세 이모 씨는 평생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역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어색했는데 1년 후에는 합창단의 리더가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 합창단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셨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47세 최모 씨는 평생 은한 운동신경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위험 판정을 받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2년 후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성격까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52세 김모 씨는 평생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대요. 꾸준히 써서 3년 후에 수필집을 출간했어요. 지금은 글쓰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관심 있는 걸 조금씩 해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진적 변화라고 해요. 갑작스럽고 큰 변화보다는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중년기에는 이런 접근이 더 유효해요. 여러분만의 변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년기 변화에는 분명히 장벽들이 있어요. 이 장벽들을 모르고 있으면 변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벽은 관벽주의예요. 중년기에는 경험이 많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창피하다 으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은 사람들이 서툴러도 귀엽다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서툴면 민망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우는 과정에서 서툰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에요.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변화를 위한 투자가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도서관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지역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장벽은 시간 부족에 대한 핑계예요. 나이 들면 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만들어지거든요. 네 번째 장벽은 주변의 시선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냐는 식의 반응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대부분 본인들도 변화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5번째 장벽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대한 불안이에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은 떨어져도 이해력과 통찰력은 오히려 향상된다고 해요. 이런 장벽들을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저장해 두시고 다시 보세요. 이제 실제로 변화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자신의 진짜 욕구 파악하기. 먼저 조용한 곳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가? 사회적 기대나 의무감을 빼고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2단계,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기.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다면 큰 결심 대신 작은 실험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미술용품을 사기 전에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해보는 거예요. 3단계, 학습 방법 다양화하기. 중년기 학습의 특징을 활용하세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 더 효과적이에요. 온라인 강의, 독서, 실습, 동호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보세요. 4단계, 지지 시스템 구축하기.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도 유지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을 찾아보세요. 5단계,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중년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데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시절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실패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6단계, 점진적 목표 설정하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세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도 쌓을 수 있어요. 7단계, 일상에 통합하기. 새로운 활동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일부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글을 쓰는 식으로요. 8단계, 성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장에 집중하세요. 이게 지속 가능한 변화의 비결이에요. 이런 실천법들을 적용해서 변화를 경험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변화를 시도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중년기 변화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조급함 때문에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으로 밀어붙이면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세요. 변화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 가정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중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젊을 때만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리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주의사항,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을 때만큼 빠르게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섯 번째 주의사항,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대비하세요. 변화 과정에서 반드시 슬럼프가 와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변화를 시도하시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전략 22에서 24분. 중년기 변화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첫 번째 전략, 5년. 10년 후를 그려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변화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상상해보세요. 이런 비전이 있으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새로운 분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취미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 전문성을 키우세요.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중년기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지면 젊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깊이를 가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전략, 가치 창출을 생각해보세요. 자신만의 만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능 기부, 멘토링, 작은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전략, 건강한 경쟁을 즐기세요. 나이 때문에 경쟁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과의 경쟁, 동년배와의 건전한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참고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중년기 변화는 개인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후 활동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또한 중년기의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죠. 이는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중년기 변화는 의미가 커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 새로운 문화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중년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제 답은 확실해요. 네.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변화가 두렵다고요? 당연해요.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산책 코스 바꾸기. 뭐든 좋아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예요. 혹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여지신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채널을 통해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구독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꽃이 피는 것을 막지 못해요. 장미든 국화든 제때 피면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50대의 새로운 시작, 60대의 새로운 도전. 그 모든 것이 늦은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계절인 거예요.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하나의 시작이에요.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이제 그걸 꺼내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